자, 4.5절은 생성 모델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걸 비교를 해보면 생성 모델이 무엇인지 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분별 모델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4.5절에서 공부하는 것은 제너러티브 모델, 생성 모델인데 지금까지는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했죠. 학습을 하고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프리딕션,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할 때는 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리그레션 하는 경우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생성 모델은 데이터가 주어지면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요. 물론 생성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생성 모델이 그 외부에서 뭔가 어떤 푹 찌르면 새로운 샘플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샘플을. 보통은 그 랜덤 벡터를 만들어서 랜덤 벡터를 주면 그 샘플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해내고 이런 식이에요. 자, 사람도 여러분 두뇌 속에서 생성 모델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을 가만히 감고 있으면 어린 시절에 뭐 포근했던 어떤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뭐 황금 들녘 같은 그런 장면도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생성이 된 거죠. 생성 모델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데이터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성 모델을 하는 그 학습 과정에서는 데이터 생성 과정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 이런 것도 추정을 해내야 돼요. 훨씬 어렵죠. 자, 이 표는 분별 모델하고 생성 모델을 비교를 하는데 지금까지 앞에서 공부했던 분별 모델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P, Y 기분 X를 추정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새로운 샘플이 주어지면 그 샘플이 어느 부류에 속할지 그 레이블에 따른 확률 이것을 추정하는 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예측 단계에서는 X가 주어지면 Y를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 생성 모델은 X라는 샘플이 발생할 확률 또는 어떤 부류가 주어졌을 때 부류별로 뭐 숫자 같으면 이제 0이라는 부류에서 어떤 X라는 샘플이 발생할 확률 뭐 이런 걸 추정하는 거고 또는 이제 결합 확률을 추정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생성 모델의 이런 확률을 추정하는 게 이 분별 모델의 P, Y 기분 X를 추정하는 것보다 실제 어렵죠. 그리고 이제 비지도 학습에 해당이 되고요, 생성 모델은. 자, 이 예제는 정말 간단한 상황을 가지고 생성 모델하고 분별 모델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예시를 하는 건데 특징 벡터는 그냥 2차원이다. 이런 식으로 0, 0, 0, 0, 뭐 0 이렇게 이제 2차원이고 그 다음에 그 특징값이 0 아니면 2를 갖는다. 그래서 이진값을 갖는다. 그리고 부류가 딱 두 개다. 그래서 0이라는 부류 또는 1이라는 부류에 속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집합에 00이라는 샘플, 00 이제 같은 게 두 개 들어있네. 01, 뭐 이런 거 10개가 들어있고, 이 각각이 1번에 속하고, 1번에 속하고, 1번에 속하고, 0번에 속하고, 이게 레이블 정보죠. 자, 요런 그 아주 단순한 그런 훈련 집합이 주어졌다. 그 가정을 하고, 생성 모델이 추정하는 확률 분포, PX는 X가 00일 때는 0.2죠. 왜 그러냐면 총 10개 중에 00이 2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0.2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뭐 11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 11이 4개가 있으니까 0.4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PX 기분 Y 같은 경우는 Y가 0인 놈에 대해서 따로
0인 놈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이제 그 놈만 가지고 그 x가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확률을 추정하면 되고, 또 y가 1인 놈에 대해서 또 따로 별도로 추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결합 확률이죠. 그래서 y가 0이면서 00인 놈, 1이면서 00인 놈, 0이면서 01인 놈, 1이면서 01인 놈, 이런 식으로 그 확률을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px 또는 px 기분 y 또는 px, y 이런 확률을 우리가 추정을 해내면 이제부터는 원하는 대로 샘플을 생성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 확률을 보고. 자, 분별 모델은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00이 주어졌을 때 그놈이 y일 확률 0.0, y가 1일 확률 1.0. 왜 그러냐면 00인 놈은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1이죠. 그래서 00인 놈이 0일 확률은 0.0, 1일 확률은 1.0.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0일에 대해서도 하고 10에 대해서도 하고 11에 대해서도 하고 그러면 되죠. 그러면 이제 py 기분 x를 얻게 되고, 이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 모델을 작동을 시킬 수가 있죠. 자, 학습이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예측 단계를 수행을 해보는데, 먼저 생성 모델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아까 진짜 세 종류의 그 확률 분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px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요 확률 분포요. 그러면 이제 00인 놈, 01인 놈, 10인 놈, 11이 있으니까 각각 0.2, 0.3, 0.1, 0.4만큼 확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 확률만큼씩 생성을 하면 돼요. 만약 10개를 생성을 하면 대략 얘가 2개, 얘가 3개, 얘가 1개, 얘가 4개 정도가 나오게 그 생성을 해내면 되죠. 100개면 얘가 이제 20개 정도, 얘가 30개 정도, 얘가 10개 정도, 얘가 40개 정도. 그 정도 확률로 생성을 해내면 되죠. 그걸 생성하는 방식은 여기 예시가 되어 있고요. 저 분별 모델 같은 경우는 요 py 기분 x 요 확률을 사용을 하는데, 자, 새로운 샘플을 내가 하나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0, 1이야. 0, 1이라는 샘플이 발생을 하면 0, 1이라는 샘플이 y가 0일 확률은 0.33, y가 1일 확률은 0.67이죠. 그러면 1이라고 분류해야 돼요? 0이라고 분류해야 돼요? 1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예측을 한다. 걸 예제가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방금 전에 봤던 예시는 정말로 단순한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생성 모델, 그 다음 분별 모델의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그런 거고, 실제 환경에서는 그 피처 벡터의 디멘전도 높고, 그 다음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고 막 이런 상황이죠. 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특징 공간이라고 쳐봅시다. 이게 특징 공간인데 이런 확률 분포를 하고 있어요. p 데이터 x 이런 확률 분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점에 해당하는 놈은 실제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정말 확률이 낮죠. 거의 뭐 제로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이렇게 좀 실제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샘플이 해당이 되겠죠. 뭐 여기는 뭐 가령 뭐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실제로는 p 데이터 x라는 확률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알아낼 수가 없죠. 그러면 p 데이터 x를 모방하는 어떤 모델이 있고, 그 모델 확률 분포를 우리가 p 모델 x 세타라고 하자. 세타는 이제 매개 변수고요. 근데 실제로 그 모방하는 모델, 이거의 확률조차도 명시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대 기계학습은 어떻게 하냐? 주로 이제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딥러닝 모델이 샘플을 생성을 해야 되게 하고, 우리가 이것을
확률 분포를 직접 명시적으로 알아낼 수 없으니까 딥러닝 모델이 확률 분포를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생성 모델에 해당하는 그런 딥러닝 모델이 뭐가 있냐고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겐이라는 거고요.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몇 년 전에 그 아이디어가 논문에 발표가 됐는데 아주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또는 8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순환신경망. 순환신경망은 우리가 분별 모델로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생성 모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10장에서 공부할 리스트릭티드 볼츠만 머신, 이런 것들이 생성 모델에 속하고, 여기서는 이 중에서 겐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 슬라이드는 겐으로 생성을 한 필기 숫자 샘플, 그 다음에 자연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꽤 그럴듯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샘플을 보여주면 이거 페이크구나, 가짜로 생성된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이런 5나 8, 9 이런 글자들은 실제 사람이 쓴 거, 그런 리얼한 데이터하고 좀 구분이 잘 안 되죠. 여러분한테 이거 제시를 하면 이게 겐이 생성해 놓은 건지 아니면 실제 세계에서 카메라나 스캐너로 획득을 해낸 건지 구별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겐으로 필기 숫자를 생성을 해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하라 그랬는데 대충 52.4%였다고 그래요. 막 섞어놓고 구별을 하고 그랬는데 50%면 완전히 속인 거죠. 100개가 있는데 대략 반반 섞여 있어요. 막 이게 랜덤으로 섞여 있어요. 그리고 사람 보고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혀 못 맞추면 50% 맞출 거 아니에요. 50%. 여러분, 눈 감고 그냥 브라인드로 이거 진짜, 가짜, 진짜 이렇게 해도 50%는 맞추잖아요. 50% 맞췄다는 얘기는 전혀 분별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속였다는 얘기죠. 52.4%니까 꽤 완벽하게 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자연 영상 생성한 거, 얘는 78.7%니까 완벽하게 속이지는 못하고, 그래도 사람이 완벽하게 또 구별해내지도 못한 거예요. 뭐 일정 부분 속고 일정 부분은 안 속고 이랬다고 보면 되죠. 이런 건 좀 진짜 같아요. 이런 건 좀 요건 가짜 같다, 이런 거. 자, 그러면 겐이라는 모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그러면 이름에도 애드버서리얼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적대적, 이런 뜻이에요. 두 개가 적대적인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 다 딥러닝인데 G라는 딥러닝, D라는 딥러닝.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성기예요. 생성기. 가짜를 막 만들어내고, 이 D라고 표기되어 있는 애는 이게 이제 가짜도 들어오고 실제 훈련집합 진짜도 들어오면 그놈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는 위조 집회범을 판별하는 경찰이라고 보면 되고, G는 위조 집회범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실제 세계에서는 경찰이 이겨야 돼요? 위조 집회범이 이겨야 돼요? 경찰이 이겨야 되잖아요. 위조 집회범이 이겨버리면 이건 이제 세상이 완전히 그 경제 시스템 붕괴가 되죠. 근데 이 겐에서는 누가 이겨야 돼요? 위조 집회범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속여야 돼. 그래서 이 겐에서는 이 G를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D를 무력화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죠. (2014년도에) 굿펠로우라는 분이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2014년이면 지금 2018년이니까 뭐 기껏 4년이 채 안 됐다고 봐야 되죠. 채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최초의 걔는 이 G하고 D를 딥 MLP로 구현을 했어요. 풀리 커넥트되어 있는 이제 깊은, 우리가 그 4장에서 배웠던 거죠. 자, 우리가 G를 FG,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세타 G, 입력은 G라고 표기를 하자. 그 다음에 D는 그 FD라고 그러고, 입력은 G고, 매개 변수 세타 D로 표기를 하자. 이게 X인데 이게 잘못됐네. 여기 지금 G가 아니라 이게 X죠. X. 그래서 생성기는 어떤 난수 발생기가 어떤 G라는 벡터를 이렇게 계속 생성을 해줘요. 그러면 이 난수를 가지고 그 X 페이크를 만들어주는 거죠. 가짜 샘플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분별기는 이 X 페이크하고 그 다음 훈련집합에 들어있는 X 리얼, 이 두 개를 보고 그게 이제 입력으로 들어온 거예요. X가. 그러면 이게 이제 페이크인지 리얼인지를 분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얘는 세타 G라는 매개 변수, 얘는 이제 세타 D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죠. 목적 함수가 있어야 되죠. 얘도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개의 목적 함수가 있는데, 그 분별기 목적 함수를 JT라고 표기를 하고, 그 다음 생성기는 JG라고 표기를 하면, 우리가 뭐 MSE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로그 우도도 있고, 크로스 엔트로피도 있는데, 이제 5장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5.1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그 로그 우도를 사용을 해요. MSE 대신에. 자, 먼저 그 분별기 D의 목적 함수 JT부터 살펴보면, JT는 이제 세타 T로 매개 변수가 되어 있고, 로그 FD X 리얼 플러스 로그 1-FD X 페이크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 다음에 그 FD X 페이크는 X 페이크를 FG가 만들어내잖아요. G라는 랜덤 벡터를 받아가지고 FG가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이제 바꿔 쓸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분별기 D의 목적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 목적 함수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 여기 이제 동작 예시를 두 개를 들고 있는데, D가, 즉 분별기가 X 리얼에 대해서는 0.999를 출력을 했고, 가짜 X 페이크에 대해서는 0.001을 출력을 했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제대로 한 거죠. 가짜는 0, 진짜는 1을 출력을 하는 게 D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꽤 잘한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목적 함수에다가 실제 대입을 해보면 이제 0이 돼요. 0. 그래서 최고값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반대로 X 리얼에 대해서는 0.001을 출력하고 X 페이크에 대해서는 0.999를 출력했다고 그러면 완전히 반대로 한 거예요. 진짜를 가짜로 알고 가짜를 진짜로 판별을 한 거죠.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래서 잘못 판단한 거죠. JT를 맥시마이즈를 해야 돼요. 그 맥시멈 값은 0이에요. 0이 최고값이에요. 최고값. 이게 0에 도달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argmax, jd, 세타 t 이렇게 표기를 하면 돼요. 자, 생성기는 어떠냐? 생성기는 그 jg라는 목적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로그 1 빼기 fd, fg란 말이에요. 자, 랜덤 g라는 어떤 랜덤 벡터가 입력이 들어오면 fg가 랜덤 벡터 g가 들어오면 얘가 x 페이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게 x 페이크가 되는데 이 x 페이크를 ft가 판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성기의 목적은 뭐예요? 요 값을 1 가깝게 만들어야 돼요? 0 가깝게 만들어야 돼요? 생성기는 속여야 되니까 요게 1 가깝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1 가깝게. 그래서 그 분별기가 1, 즉 이거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0.999라고 그러면 1에서 0.99 빼면 0.001이죠.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3. 작게 만들어요, 작게. 근데 ft가 제대로 판별을 했어. 0이라고 판별을 했어. 너 가짜다. 그렇게 하면 1 빼기 0 하면 1이잖아요. 로그 취하면 0이 되죠. 0이 되죠. 그래서 생성기는 이 목적함수 값을 가급적 작게 만들어야 돼요. 작게. 그래서 아그민이죠. 아그민. 우리의 직관하고 잘 들어맞죠? 세타 G하고 세타 D를 이제 옵티마이저를 해야 되는데 두 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옵티마이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걔네 학습 알고리즘은 입력은 훈련 집합이 들어오고 X가 들어오죠. Y는 필요가 없어요. 레이블은. 얘는 이제 비지도 학습이죠. 그 다음 학습률, 분별기, 반복의 수 K, 미니 배치 사이즈 M 뭐 이런 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이제 분별기와 생성기에 최적 매개 변수 세타 D 했다고 세타 G 해시 이제 나오고 세타 D와 세타 G를 초기화한다. 아, 2번 분이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네. 이거 또 책 오르네. 이거 또 2세에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초기화를 하고 리피트 해서 계속 이제 반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라인하고 2번 라인이 두 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3번 라인부터 이제 7번 라인이 이제 K번 반복을 하면서 그 세타 D를 갱신하는 거예요. 세타 D. 분별기를. 그래서 그 미니 배치 만들고 그 다음에 난수 생성기를 만든 다음에 이제 가짜 샘플을 생성을 해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이게 여기서 플러스를 해준 것은 아까 최대화를 해야 됐잖아요. 이제 플러스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 10번 라인이 생성기의 매개 변수를 갱신하는 부분인데 m개의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xfake를 이걸 가지고 또 생성을 해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빼주고, 이렇게 되죠. 얘는 이제 최소한 문제니까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미니 배치를 왜 쓰고, 왜 그 분별기는 K번 반복을 하는데, 그 생성기는 한 번만 하냐. 이것은 실제로 굿펠로우라는 분이 실험 같은 걸 해보니까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꾸미니까 잘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수렴을 하면 저장을 하고 맞추면 된다. 이제 겐이 2014년도에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개선이 됐는데 지금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살리만스라는 분이 2016년에 뭐 특징 매칭이라든지 가상 배치 정규와 미니 배치 분별 이런 기법을 써가지고 개선을 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맨 앞에서 봤던 요게 그 살리만스라는 분이 최초 겐을 개선한 그 모델 가지고 생성을 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분별기하고 생성기를 만든 그런 개선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딥 컨볼루셔널 겐 해가지고 DC겐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살리만스라는 분하고 굿펠로우라는 분은 DMF를 썼는데 여기서 이제 CNN을 사용을 했고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어요. 입력은 100차원짜리 G라는 벡터. 얘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난수 생성기로 그 100개의 값을 만들어 가지고 G라는 벡터를 만들고 그놈이 이제 컨볼루션 층을 계속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그 RGB 영상을 만들어낸다. 64x 64, 그 다음에 3채널짜리 RGB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그 예시 영상이고. 여러분이 4장이죠. 4장. 방금 전에 그 4.4절이었죠. 4.4절에서 공부했던 CNN에서는 이게 입력이 되고 이쪽 방향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뭐 여기에서 분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었죠. 근데 이게 그 역방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겐에서는. 이 이후에도 성능이 개선된 그런 겐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여러분도 한번 그 경쟁 대결에 뛰어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딥러닝은 왜 강력한가? 딥러닝은 이미 실제 문제에서 아주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은 다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사실이고요. 왜 그러면 왜 이렇게 잘하느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전 그런 수작업 특징 방식과 달리 이 특징 추출하고 분류를 동시에 최적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end-to-end learning. 이 책에서 이제 통째학습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옛날 방식은 이런 이파리 영상이 들어오면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특징 추출을 하고 특징 벡터 만들어지면 적절한 분류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분류기를 학습을 해가지고 뭐 인식을 하고 이런 방식이었죠. 근데 이런 방식은 이 앞부분이 그 사람이 휴리스틱하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은
이제 어떤 논문에서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이테이션이 잘 돼 있죠. 그래서 그 논문에서 따온 영상인데, 여기 보면 이제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는데, 점선은 은닉노드를 20개 가진 그런 은닉층이 하나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실선은 은닉층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10개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닉 노드의 개수는 둘 다 같은데, 이제 실선은 층이 2개인 거고, 점선은 층이 이제 1개인 거고, 뭐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어떤 샘플 데이터를, 2차원상에 있는 샘플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을 보면, 그 실선이 훨씬 정교하게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실제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실선이 훨씬 더 정교하게 있다. 이거 점선, 실선 뒤집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책은 제대로 돼 있어요. 책은 제대로 돼 있죠. 책에 보면 실선은 노드 20개를 가진 은닉층이 하나인 MLP. 책이 제대로 돼 있는데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거꾸로 돼 있네. 그래서 이게 실선이고 이게 점선이고, 그 점선이 훨씬 그 정교하게 그 빨간 부류하고 파란 분류를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층이 뭐 하나나 2개인 그런 얕은 신경망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은닉층이 특징을 추출하는 건데, 이 1개 또는 2개의 특징이 특징 추출을 모든 일을 다 담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깊은 신경망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층 1, 층 2, 층 3, 층 4, 층 5여가지고 깊이가 뭐 한 5 정도가 되면, 첫 번째는 그 아주 그 로우 레벨 특징, 그래서 뭐 엣지라든지 뭐 블랍이라든지 이런 특징을 추출하고,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좀 더 뭐 얼굴 모양의 특징, 뭐 바퀴 모양의 특징, 또 어떤 뭐 길다란 어떤 뭐 다리 모양의 특징, 이런 것들을 고급 특징을 추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층마다 자기가 담당을 해야 되는 임무가 딱 정해진 거예요. 더 세분화가 된 거죠. 그런 그 계층적인 구조, 이런 이유 때문에 딥러닝이 얕은 구조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4장입니다. 자, 여러분 4장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걸로 4장 마치겠습니다.